안녕하세요. 넥스트 시그널스입니다. 오늘은 투자 지형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세계의 아주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세상의 공식이 하나 있었죠. 바로 효율성. 어떻게 하면 가장 저렴하게 만들어서 가장 빠르게 운송할까? 이게 바로 세계화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 공식이 깨져버렸습니다. 전 세계 공급망은 엉망으로 뒤엉켰고 기업들은 정말 혼란에 빠졌죠. 대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시스템을 산산조각낸 결정적인 단서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사건의 현장입니다. 첫 번째 충격은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처음으로 깨달았죠. 이 공급망이라는 게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구나. 국가 안보를 겨누는 무기가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사실을요. 그리고 불과 2년 뒤 두 번째 충격이 닥쳤습니다. 바로 팬데믹이죠. 단 하나의 공장이 멈추니까 전 세계가 멈춰 섰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이 초효율 시스템이 사실은 얼마나 취약했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2022년 러시아의 침공은 우리에게 아주 냉혹한 현실을 확인시켜줬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얽혀있다고 해도 그게 평화를 보장해주진 않는다는 걸요. 이 세 번의 거대한 충격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이제 비용보다 안보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충격과 혼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었을까요? 바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완전히 새로운 원칙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새로운 원칙의 이름은 바로 프렌드 슈어링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제는 친구, 그러니까 가치를 공유하는 믿을 수 있는 동맹국하고만 핵심적인 거래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비용을 아끼는 게 아니라 지정학적 위험을 줄이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된 겁니다. 이게 정말 큰 변화죠.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과거 세계화 시대의 질문이 어떻게 하면 가장 싸게 만들까였다면 이 프렌드 쇼어링 시대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리스크 없이 가장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제 논리가 지정학 논리에 자리를 내준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지정학적 갈등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전쟁터는 과연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21세기를 정의할 기술, AI 반도체입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과거에 석유가 산업시대의 혈액이었다면 이제 AI 시대의 혈액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의 GPU나 SK하이닉스의 HBM 같은 이런 AI 하드웨어 공급망을 통제하는 것이 곧 국가 안보이자 경제 패권과 직결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기술 영토를 두고 지금 세계는 두 개의 거대한 진영으로 뚜렷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한 축은 미국이 주도하는 칩포 동맹입니다. 반도체 설계는 미국, 메모리는 한국, 파운드리는 대만, 그리고 소재 장비는 일본. 이 네 나라가 힘을 합치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무려 78%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건 사실상 중국을 배제한 첨단 기술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죠. 당연히 이에 맞서 중국은 국가의 명운을 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기술 자립입니다. 빅펀드 같은 천문학적인 국가 자금을 쏟아부어서 자국 기업을 키우고 어떻게든 미국의 기술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아직 최첨단 기술에선 격차가 있지만 그들의 전략은 막대한 내수 시장을 무기로 해서 일단 범용 반도체 시장부터 장악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기술 전쟁의 정말 한복판에 있는 한 나라, 바로 한국의 상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숫자 70%, 이게 바로 한국이 가진 막강한 힘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디램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디램 없이는 스마트폰도, 데이터 센터도, AI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 없이는 AI 혁명도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바로 다음 이 숫자가 한국의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냅니다. 47.5%. 한국은 반도체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원료인 히토류의 거의 절반을 단 한 나라,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가졌지만 그 심장을 뛰게 할 혈액 공급의 절반을 지정학적 라이벌이 쥐고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인 거죠. 이 슬라이드는 지금 한국이 처한 복잡한 상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전략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렌드쇼링은 한국에게 명백한 양날의 검이에요. 한편으로는 미국, EU 같은 새로운 시장을 열고 첨단 기술 동맹에 참여해야 할 좋은 기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최대 시장인 중국을 잃고 핵심 원자재 공급이 막힐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가 우리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어떤 실질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만들어내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칩스 액트에 포함된 가드레일 조항을 예로 들어보죠. 언뜻 보면 5% 성장을 허용하는 것 같아서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덫에 가깝습니다. 기술 발전이 생명인 반도체 산업에서 10년 동안 첨단 공정 투자를 5%로 묶는다는 건요. 사실상 중국 공장을 서서히 낡게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첨단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기도록 유도하는 아주 고도로 계산된 정책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장기 계획을 더욱 불가능하게 만드는 건 이런 규제 자체보다도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정책의 변동성, 바로 그 불확실성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2023년에 미국이 한국 기업에 중국 공장에 VOE라는 특별 지위를 부여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해줬습니다. 모두가 안도했죠.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미국 정부는 이 지위를 다시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완전한 혼돈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공장 유지를 위한 부품 하나를 들여올 때마다 일일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수십조 원짜리 투자를 단 몇 년 만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채찍 효과 속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자신 있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결국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세계 시장이 명확하게 두 개로 쪼개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이끄는 고부가 가치 첨단 기술 생태계와 중국이 이끄는 대규모 범용 기술 생태계로 말이죠. 이제 기업들은 과거처럼 두 생태계 모두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 새로운 지도를 반드시 읽어야만 합니다. 세상이 둘로 나뉘고 있다면 과연 내가 투자한 기업들은, 내 포트폴리오는 어느 쪽에 속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올 숨겨진 리스크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투자는 단순히 경제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지정학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